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있는 그 연하남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하남이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나타나는 행동 변화는 생각보다 뚜렷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단순한 친절로 오해하곤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면 그의 진심이 보일 것입니다. 연하남의 호감 신호는 일반적인 연애 신호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나이 차이에서 오는 조심스러움이 행동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하남이 호감을 느끼면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의지하려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여러 사람에게 고민을 나누던 남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남성이 갑자기 당신에게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남성이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연하남의 경우 연상 여성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는지입니다. 만약 당신에게만 유독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는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성은 사소한 일상의 고민도 당신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점심 메뉴를 뭘 먹을지 같은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가족 관계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슬쩍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대화의 수준이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진지한 인생 상담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당신의 조언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해준 말을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만큼 당신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특별감을 어필하는 행동입니다. 연하남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혹은 누나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당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이것은 연하남 특유의 호감 표현 방식입니다. 나이가 많은 상대에게 신뢰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특별함을 전달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매우 강력한 호감 신호가 됩니다. 당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공유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두 사람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비밀 공유는 친밀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하남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신과만 공유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에게만 살짝 알려줍니다. 이건 우리만 아는 이야기야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감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연하남은 이런 방식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대화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접근 방식입니다. 단순 접촉 횟수를 늘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할수록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연하남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활용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뭔가 이유를 붙여서라도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맞다,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면서 다가옵니다.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당신과 대화할 구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된다면 확실합니다. 그는 당신과의 접점을 최대한 늘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관여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회의에서 당신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하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당신 옆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퇴근 시간을 맞춰서 함께 나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접촉 횟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나 별것 아닌 이야기도 공유하려 합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음식 사진을 보내기도 합니다. 출근길에 본 재미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말에 뭐 했는지 궁금해하며 먼저 연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쌓여서 친밀감을 만들어갑니다. 연하남은 이 과정을 매우 즐깁니다. 당신과의 대화 자체가 그에게는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내용보다 대화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를 길게 이어가려 하기도 합니다. 대화가 끝나려 하면 새로운 화제를 꺼내기도 합니다. 이건 당신과의 대화를 끊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히 메시지의 경우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의 빈도가 확연히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좋은 아침이라고 보내기도 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매우 로맨틱한 신호이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곤 합니다.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남성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에게만 이렇게 한다면 그건 확실한 호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도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깊이 있게 경청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주말에 영화를 봤다고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떤 영화요라고 물어보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미있었어요라고 물어보고 누구랑 갔어요라고도 물어봅니다. 다음에 볼만한 영화 추천해주세요라고까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서 계속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강한 욕구의 표현입니다. 단순한 사교적 대화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사교적 대화는 아, 그래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는 남성의 대화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이 이어지고 대화가 깊어집니다. 당신의 취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여가 시간에 주로 뭘 하는지 관심을 가집니다. 최근에 읽은 책이나 본 드라마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들은 당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활용합니다. 당신이 좋아한다고 한 가수의 새 앨범이 나오면 알려줍니다. 당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기사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런 세심한 행동들이 연하남의 호감 표현입니다. 자신도 당신의 취미를 함께 즐기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등산을 좋아한다고 하면 갑자기 등산에 관심을 보입니다. 당신이 요리를 좋아한다면 요리 관련 이야기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건 당신과의 공통점을 만들어서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입니다. 매우 귀여우면서도 진지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하남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순수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행동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6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특별 대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하남도 예외 없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다른 여성에게는 하지 않는 행동을 당신에게만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전달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사올 때 당신의 취향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메리카노를 사오면서 당신에게만 바닐라 라떼를 사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닐라 라떼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특별 대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선물이나 차입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거 보고 생각나서 사왔어요라고 말하면서요. 사실 당신을 생각하면서 골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고른 것입니다. 이런 선물은 비싼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간식이나 음료 하나라도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동료에게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더 확실합니다. 업무적으로도 당신을 특별히 도와주려 합니다. 당신이 힘들어 보이면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야근을 할 때 함께 남아주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어려운 일을 대신하려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당신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당신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연하남의 이런 배려심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별것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알아차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당신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는 매우 기뻐합니다. 표정에서 그 기쁨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연하남은 감정을 숨기는데 서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 대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모습도 특별 대우입니다. 회의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판하면 은근히 편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건 당신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연하남은 좋아하는 사람의 편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변호하거나 화제를 전환하려 합니다. 이런 보호 본능은 호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행동을 보인다면 그의 마음은 꽤 깊은 것입니다.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진지한 감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하남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행동들이 당신에게만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의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액션이 커지고 잘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상사와 부하 관계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직장 내에서 선후배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친해지기 전이라 리액션이 작을 수 있습니다. 격식을 차리고 조심스러워하는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달라집니다. 호감이 생기면 감정을 억누르기가 어려워집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감정이 넘쳐흐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많아지고 리액션이 과하게 커집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 매번 크게 웃습니다. 사실 그렇게 웃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다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현상입니다. 호감을 느끼는 상대의 유머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연하남이 당신의 농담에 유난히 크게 웃는다면 주목하세요. 다른 사람의 같은 농담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앞에서만 유독 밝고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환하게 웃으며 즐거워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표정과 행동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과한 리액션은 때로는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성의 모습을 보면 귀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하남의 순수한 매력이 바로 이런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함께 있으면 즐겁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직접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웃는 모습 자체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연하남이 당신 앞에서 유독 밝다면 그건 확실한 신호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화를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미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오기도 합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화제를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유행하는 밈이나 재미있는 영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건 당신과의 대화를 더 즐겁게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즐거우면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하남의 이런 노력은 정말 기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이제 이러한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하남이 좋아하면 보이는 호감 태도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었나요? 주변에 있는 연하남의 행동이 떠오르셨나요? 만약 여러 가지가 해당된다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은 좋아하는 여성에게 무의식적으로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라서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어딘가에서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남성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본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가지 행동만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신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판단하세요. 연하남과의 연애는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순수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상 여성에 대한 존경심도 연애의 좋은 요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나이 차이가 걱정되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입니다.
진심이 통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연하남의 진심을 느꼈다면 용기를 가져보세요. 당신도 마음을 열어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각 신호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의지하는 행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연하남이 당신을 신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당신의 성숙함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연상 여성이 가진 안정감과 포용력에 끌린 것입니다. 둘째로 당신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놓이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됩니다. 셋째로 당신의 조언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의 좋은 경험이 신뢰를 쌓아간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형성되면 연하남은 더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인간관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약한 모습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당신에게만큼은 솔직하고 싶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보다 진실된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 관계는 연애의 가장 좋은 기반이 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연하남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의 마음은 진지합니다. 가벼운 호기심이 아니라 깊은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대화 횟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접촉 효과는 심리학에서 매우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자주 접촉할수록 호감도가 올라간다는 이론입니다. 연하남은 이것을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더 자주 보고 싶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러 오기도 합니다. 이미 아는 것을 다시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을 굳이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이건 질문이 목적이 아니라 대화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자주 연락합니다. 재미있는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이거 봤어요라고 합니다. 노래 추천을 하거나 맛집 정보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소한 연락들이 모두 당신을 향한 마음입니다. 매번 새로운 화제를 찾아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대화가 끊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작된 대화를 최대한 오래 이어가려 합니다. 당신이 답장을 늦게 하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직접 표현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메시지로 다시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런 연하남의 모습은 정말 순수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려 하면서도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료들이 너 쟤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하남의 호감 신호를 단순한 친절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원래 활발한 거겠지 하고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만 유독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요.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특별 대우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하남의 특별 대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당신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빌려주거나 함께 쓰자고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바쁠 때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당신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행동합니다. 때로는 작은 것에도 엄청난 정성을 기울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빵집에 빵을 사오기도 합니다. 당신이 언급한 카페를 찾아가서 음료를 사오기도 합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한 말도 기억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노력은 단순한 호감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꽤 깊은 감정이 있어야 가능한 행동입니다. 연하남은 이런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자신이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충분히 든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연하남 특유의 심리입니다. 연상 여성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세심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노력을 알아봐주면 그는 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노력을 무시하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연하남은 거절에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반응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미소를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고마워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이런 순수한 면이 연하남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리액션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연하남이 당신 앞에서 리액션이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좋아하는 감정 자체가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활기가 넘칩니다.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들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 밝고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반응입니다. 아무리 차분하려 해도 좋아하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하남은 감정 표현에 더 솔직한 경향이 있습니다. 세대적 특성상 감정을 숨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크게 웃고 과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에 정말 재미있다며 크게 웃습니다. 당신이 한 농담을 나중에 또 이야기하며 웃기도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 진짜 웃겼어요라고 다시 언급합니다. 이건 당신과의 대화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줍니다.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고 다시 즐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성은 당신과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화 중에 눈을 반짝이며 경청하기도 합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비언어적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몸짓과 표정은 말보다 더 솔직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연하남이 대화를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리 화제를 준비해오는 남성이 있다면 확실한 신호입니다. 어제 재미있는 영상을 봤는데요라고 화제를 꺼냅니다. 오늘 출근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화제 제공은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당신과의 대화가 즐거우면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때로는 약간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본 그 설레는 감정이 그를 움직입니다. 이제 이 모든 신호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하남의 호감 신호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둘째는 대화 횟수와 접촉 빈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리액션이 커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나타난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그 연하남은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만 해당된다면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성격상 원래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신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만 그런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행동을 한다면 성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만 유독 다르다면 호감입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하남의 마음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성과 이야기할 때 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살짝 표정이 굳어지거나 불편해 보인다면 신호입니다. 질투심은 좋아하는 감정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연하남은 특히 질투를 숨기기 어려워합니다. 표정이나 행동에서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질투심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남성도 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차가워지거나 말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질투의 한 형태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남성과 친하게 지내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하남과의 연애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나이 차이를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입니다. 연하남이 호감을 보인다면 그의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연하남의 사랑은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연상 여성을 더 소중히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경과 사랑이 결합된 깊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매우 건강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연하남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남성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어떤 남성은 조용히 지켜봅니다. 어떤 남성은 직접 고백을 하고 어떤 남성은 행동으로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행동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 그림을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좋은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확인됩니다. 연하남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읽으셨나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연하남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의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의 마음에 응답해 보세요. 아름다운 인연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걱정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사랑 앞에서 나이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심과 존중입니다. 연하남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의 신호에 주목해보세요. 분명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연하남의 호감 신호를 더 구체적인 상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연하남이 호감을 보이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직장은 매일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신호가 더 자주 나타납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밝은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동료에게는 가벼운 목례만 하는데 당신에게만 특별합니다. 이 차이를 주목하세요. 업무 시간 중에도 틈틈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라고 자연스럽게 제안합니다. 사실 커피가 목적이 아니라 당신과의 시간이 목적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업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점심시간은 연하남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함께 밥을 먹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가더라도 당신 옆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메뉴를 고를 때 당신의 의견을 가장 먼저 묻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라고 당신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식사 중에도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도 시선은 당신에게 향합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를 관찰하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당신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나가려 합니다. 같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걷기도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도 최대한 대화를 즐기려 합니다. 헤어질 때 아쉬운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내일 봐요라고 말할 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장면들에서 그의 호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야근을 할 때 더 확실한 신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신이 야근을 한다고 하면 자신도 남겠다고 합니다. 사실 꼭 해야 할 업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혼자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도와줄 것이 없는지 살핍니다. 야식을 사오거나 커피를 타주기도 합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호감 없이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밤늦게 함께 있으면 낮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순간에 그의 진심이 더 잘 드러납니다. 학교나 동아리에서 만난 연하남의 경우도 살펴봅시다. 학교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환경이라 신호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당신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음 수업 뭐예요라고 물으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같은 수업을 듣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과제를 같이 하자고 하거나 스터디 그룹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동아리에서는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당신과 같은 팀이 되려 합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당신 옆자리를 차지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자연스럽게 당신 옆에 섭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두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연하남은 자신이 너무 티가 나는 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오히려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냉담해지거나 말수가 줄어들면 이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려다 역효과가 난 것입니다. 이런 밀당 아닌 밀당도 연하남의 특징입니다. 의도적으로 밀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마음과 숨기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행동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매우 적극적이다가 다음 날은 조용해집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연하남의 호감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연하남의 호감 신호도 알아봅시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온라인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하남이 당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항상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것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게시물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림을 설정해 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댓글도 자주 다는 편입니다. 단순한 이모티콘이 아니라 의미 있는 댓글을 남깁니다. 사진 예쁘다 같은 직접적인 칭찬도 합니다. 어디에요? 나도 가보고 싶다 같은 관심 표현도 합니다. 이런 온라인 상호작용은 현실의 연장선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당신과 소통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스토리에 반응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올린 스토리에 바로 답장을 보냅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스토리 답장에서 시작된 대화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연하남은 이런 온라인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소통에 능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갑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을 자주 확인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상태 메시지나 프로필 사진 변경을 알아차립니다. 프로필 바꾸셨네요라고 먼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사실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밤에는 감성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연락이 늘어납니다. 연하남의 밤 연락은 매우 솔직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낮에는 숨기려던 마음이 밤에는 참지 못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그의 마음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제 연하남이 호감을 표현할 때 주의할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친절한 행동이 호감의 신호는 아닙니다. 원래 성격이 좋아서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남성도 있습니다. 이런 남성의 행동을 호감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비교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당신에게만 특별하다면 그건 호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면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별은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친절한 행동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성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세요. 또한 연하남의 나이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남성과 20대 후반의 남성은 다릅니다. 초반은 더 직접적이고 솔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후반은 좀 더 세련되고 간접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면 그의 행동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하남이 호감을 보일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그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마워요라는 한마디가 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관심이 있다면 적절한 신호를 보내세요.
그의 연락에 빠르게 답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가 제안한 활동에 흔쾌히 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다면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모호한 태도는 그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친절하지만 분명한 거절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연하남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면서도 명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연상 여성의 대처 방법입니다. 연하남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연하남은 연상 여성의 포용력에 감동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미숙함을 이해해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순환이 좋은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연하남과의 연애는 생각보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신선한 에너지와 순수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과 트렌드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젊은 감성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동시에 연상 여성으로서의 안정감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연하남 연상 여성 커플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나이 차이가 오히려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이제 연하남의 호감 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그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세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인지 확인하세요. 반복되는 행동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해보세요. 당신에게만 특별한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이 비교가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입니다. 셋째로 시간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호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에 따라 행동도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넷째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참고하세요. 가까운 친구나 동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3자의 시각은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로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솔직한 대화가 최선입니다. 모호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연상으로서 먼저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연하남은 나이 차이 때문에 먼저 고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상 여성이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너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라고 자연스럽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서로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대화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친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솔직한 소통은 값진 것입니다. 연하남의 호감 신호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어쩌면 이미 누군가가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연은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그 인연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하남의 순수한 마음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당신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좋은 관계는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즐기면서 천천히 나아가세요.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연하남이 보여주는 작은 신호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세요. 그 속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연하남이든 연상남이든 동갑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나이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행동보다 그 행동 뒤에 담긴 마음을 읽으세요. 진심이 담긴 행동은 반드시 티가 납니다. 그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연하남의 호감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연하남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하남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합니다. 그 진심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이 차이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이 내용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하남의 호감 신호 제대로 파악하고 행복한 연애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연하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행복한 연애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연애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연하남의 숨겨진 마음을 읽어낸 당신은 이미 연애 고수입니다.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세요. 그의 마음이 당신에게 향하고 있다면 그건 운명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을 놓치지 마세요. 연하남의 설레는 마음이 당신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이 새로운 사랑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하남의 호감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것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하남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하세요. 새로운 사랑은 언제나 설레고 아름답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은 더욱 특별하고 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연하남과의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이 차이에서 오는 오해나 갈등도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연하남의 순수한 마음과 연상 여성의 포용력이 만나면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하남 연상 여성 커플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나이 차이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연하남의 호감 신호를 알아보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연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연하남 행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하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갖추셨으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연하남이 호감을 느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차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좋아한다면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하남의 호감 신호 이제 확실히 아셨죠?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분명 새로운 발견과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연하남의 숨겨진 마음을 발견하는 순간의 설렘을 느껴보세요. 그 설렘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행복한 연애를 응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연하남의 호감 신호 총정리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